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새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오늘 증시를 겪으신 기리분들 아마도 주식 접고 싶다라는 생각 하셨을 것 같습니다. 길이 또, 오늘만큼은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하락도 하락인데 변동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막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막 급락했다가 한 번 더 급락했다가 완전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잘 버텨봐야겠죠. 물론 나중에 더 하락할까봐 많이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변동성이 이렇게 심할 때 패닉셀에는 빠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이번 주말에 내가 들고 있는 주식 제대로 된 주식인지 확인해보고 주말 사이에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일단 멘탈 회복을 조금 하시기 바랍니다. 길이 또 좀 회복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어쨌든 오늘의 경제 소식 진짜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오늘 저녁에 매우 중요한 소식이 나옵니다. 이를 앞두고 어제 미국 증시는 또 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 변동성이 매우 심했고요. 어제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단 어제 미국에서는 호재가 나왔었어요. ISM 서비스 지수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예상보다 괜찮은 모습을 나타내며 야, 커봐라. 경기 침체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면서 미국 증시가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음전을 하는 모습까지 나타내서 야, 도대체 뭔 일인가 하고 봤더니 바로 오늘 발표되는 비농업 고용 발표, 여기에 대한 경계감이 그렇게 심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오늘 우리나라까지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밤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 밤 9시 반 매우 큰 겁니다.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다고 하는데 JP모건에서 관련된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거든요. 반재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월간은 16만 건 나올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딱 거기에 맞춰서 나오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JP모건이 예상했을 때 신규 고용이 16만 근처인 15만에서 20만 건이 나왔다. 한 40% 확률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S&P가 경기 침체 걱정 일단은 접어둬 라고 말하며 1%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거보다 예상보다 더 좋게 나왔다. 20만 건에서 30만 건으로 집계가 되었다. 그렇다면 경기 둔화 우려가 한 번에 확 사라지면서 이 또한 1.5% 가까이 상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있겠죠. 예상보다 더 낮게 5만에서 10만 건으로 집계가 된다면은 S&P 500은 또다시 1%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극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신규 고용이 너무 좋아 30만 건이 넘어갔다 이러한 얘기가 나온다면은 침체 우려가 사라지면서 증시가 급등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하지만 또 그 와중에 인플레 반등 경계감이 나오고 게다가 이제 당장 이번 달에 금리 인하 이벤트가 있는데 금리 인하가 뒤로 미뤄지거나 아니면은 좀 더 보수적으로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S&P 500은 매우 좋은 고용 지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소폭 오르거나 아니면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오히려 증시는 발작을 또다시 일으킬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만 건 밑으로 뭐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경기 침체 공포감이 확산되며 2% 넘는 급락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9시 반에 딱 결과 나올 겁니다. 그때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깔끔하게 16만 건 딱 찍고 미국 증시 한 1, 2% 정도 상승해 주고 다음 주 월요일 우리나라 증시도 데드캣 바운스라도 좋으니까 제발 좀 일단 빨간 맛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가 장 초반 뜨거운 모습을 나타냈죠.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최근 들어 차트가 괜찮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는데 얘는 오히려 역주행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어제도 테슬라 4.9%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렇다면 어제 좋았던 이유가 뭔가? 테슬라는 내년 1분기에 유럽과 중국에서 FSD 자율주행이죠. 소프트웨어를 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소식에 테슬라 주주들은 환호하며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유럽과 중국에서 판매를 결정한 것을 봤을 때 이제는 진짜 자신이 있겠구나 라는 의미로 해석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실제로 진행이 되는가 하고 봤더니 현재 규제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다음 달 FSD 13 버전을 공개할 예정이며 10월 10일 큰 거 5종 로보택시를 선보일 예정이다 보니까
연속적으로 기대감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러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우리나라 장에서는 장 초반 자율주행 관련주가 급등하고 상한가까지 가는 친구가 나왔었는데, 그런데 오늘 장이 완전 메롱이었죠.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한 10몇 프로인가 뭐 올랐는데 음전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저 기릿은 그래가지고 뭐 뭐야 이거 뭐 악재가 나왔나 하고 봤는데 아무런 소식도 없이 그냥 단순히 증시가 완전 박살이 나다 보니 투자 심리가 최악으로 치닫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하락 마감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과연 다음 주 월요일에는 자율주행 관련주가 갈지도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겠네요. 어쨌든 테슬라 차트가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주인 퓨런티어와 오토엔 지금 녹화 시간 기준 2시 반 정도 됩니다. 그때 퓨런티어는 26% 상승, 오토엔은 20%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크게 올라가고 10월 달까지 FSD 기대감이 나타날지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이럴 때는 또 이런 재밌는 경제 상식을 봐야겠죠. JP모건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건 바로 인구 고령화가 주식시장에게는 악재라는 건데요. 그 말인즉슨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식이 재미가 없어진다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하고 봤더니 실제로 연구를 해봤을 때 노인 인구 비중이 1% 증가하면은 주식시장 연평균 수익률은 0.9%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는 나라별로 뭐 특별한 모습이 나타난 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가 그리고 그 국가가 크든 작든 대부분 비슷한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아마도 고령화로 인한 기업의 생산 능력 하락, 혁신도 하락한다는 거고 또한 노인을 위한 연금 등으로 국가 부채도 늘어난 것도 부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65세 인구 비중이 1% 증가할 때마다 근로자 1인당 GDP 또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이것도 요인이 될 수 있겠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주식을 살까요? 팔까요? 맞습니다. 이제 젊었을 때는 주식을 많이 산 다음에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는 그걸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매도 물량이 많아지다 보니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알뜰폰 쓰시는 기대분들 많으신가요? 요즘 경기 침체다 뭐다 하면서 하락장에 오고 있는 와중에 강하게 버티는 통신주. 그 이유는 바로 탄탄한 실적 때문에 그런데 실적이 잘 나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알뜰폰이랑 비교를 하니까 무려 3배 정도 더 비싼 요금제를 쓴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한번 금액을 봤더니 SKT, KT 등 대기업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통신 요금은 평균 6.5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젊을수록 요금제가 비싼 경우가 많아서 한 30대 정도에는 7만 5천 원 정도를 낸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 반면 알뜰폰 사용자들은 평균 2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무려 요금제가 3배나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한 달에 4만 원이면 얼마죠? 1년에 거의 50만 원이나 차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알뜰폰을 쓰다 보면은 전화가 안 터지는 경우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저는 들은 적이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다고 합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대기업 요금제를 사용하는 사람보다 알뜰폰을 사용한 사람들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저끼리 또 알뜰폰을 쓰고 싶은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 그 인터넷 있죠. 부모님 집 인터넷. 그 인터넷이랑 뭐 결합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취소를 못하고 있는데 아마 저처럼 이런 식으로 한번 묶여서 계속 쓰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명절만 되면은 매진되는 기차표. 뭐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그 어두운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노쇼로 인한 빈자리가 생각보다 많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예약을 하고 출발하기 뭐 한 몇 분 전에 취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가 됩니다. 물론 그 기차를 원하는 사람들이 다시 또 사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지만 그럼에도 공석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당연히 코레일의 손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이길이 근데 그 취소 수수료 받을 거 아니야? 물론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3만 원 받을 거 취소 수수료 뭐 한 1,500원 냈다고 치면은 어쨌든 28,500원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그 방지책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고 일각에서는 명절 기간에만 취소 수수료를 좀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도 나온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경기 침체에는 수혜를 볼 수 있다는 항공주. 자, 경기 침체 때문에 우리의 계좌가 벌써부터 침체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 그런데 여기서 수혜주를 하나 발견할 수 있다면 진짜 엎드려서 절 100번은 더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주인공 중 하나가 바로 항공주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보도록 할게요. 자, 경기 침체 우려가 나타나면은 뭐가 될까요? 맞습니다. 유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항공주는 뭘 사용하죠? 맞습니다. 기름값에 울고 웃는 게 바로 항공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지난번에 봤다시피 이제 금리 인하가 당장 코앞인데 금리 인하가 되면은 항공기를 대부분 리스하는 항공주로서는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수혜고, 그리고 환율이 하락하면은 항상 이제 리스 대금이든 아니면은 유가 등 모든 거를 달러로 사 와야 되는데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은 당연히 여기에서도 이득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공주를 계속 보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또 이 와중에 워렌 버핏도 이번에 항공 방산 부품 기업 헤이코를 포트폴리오에 신규 편입하는 모습도 보여줬다고 하는데 이러한 기대감이 나타나며 대한항공의 주봉을 보시면은 최근 우리 코스피가 어떻게 돼 있죠? 맞습니다. 뚝 떨어지는 모습이죠. 하지만 대한항공은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진에어와 제주항공을 봐도 최근 들어 슬금슬금 올라가는 모습, 물론 예전에 하락한 거 생각하면 아직도 세 발의 피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장에서 오를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장점이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항공주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편의점 관련주 혹은 뭐 필수 소비재 KTNG, 한국전력, 뭐 이마트 등등 그런 기업들도 이러한 경기 침체 회피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이번 주말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전기차 화재 대책이 오늘 발표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이 뭐가 나왔나 봤더니 일단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를 꺼냈고요. 그리고 이게 또 중요했을 것 같습니다. 신축 건물 모든 지하 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프링클러 관련주인 파라텍, TKG 애강 등이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기존 건물에도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을 점검한다고 하네요. 자, 참고로 저 길이 또 궁금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아니 근데요, 습식 스프링클러 도대체 뭐지? 그럼 건식도 있나 하고 딱 확인을 해봤는데 진짜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름만 봤을 때는 건식 스프링클러는 물이 안 나오는 건가 봤는데 그건 아니고 습식이든 건식이든 물이 나오는 건 똑같습니다. 다만 습식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물이 쏴지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불 나자마자 물이 쏴진다라고 볼 수 있고 건식은 조금 늦게 쏴진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습식이 좋은 거 아닌가라고 볼 수 있지만 습식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동파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온도 조절이 잘 안 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습식을 사용할 수 없고 건식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 하지만 뭐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춥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습식 스프링클러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파라테오는 상한가 가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TKG 애강도 19% 상승, 민테크는 5%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그런데 민테크의 차트를 보시면은 전기차 화재가 났을 때 쭉 올라가다가 고점 치고 떨어진 게 아닌가. 이제는 전기차 화재 관련주의 생명이 거의 끝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다만 오늘 증시가 너무나 매동이다 보니 다음 주까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전기차 충전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불안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차하러 딱 갔을 때도 전기차가 한 대 있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차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디에 주차를 하시겠습니까?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은 뭐 상관없어, 설마 불 나겠어 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런데 혹시나 그 전기차가 벤츠다. 야, 이거 조금은 그쪽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충전소 설치하는 게 여기에 대해서 노이즈가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바로 이제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22년 1월에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법정 설치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 27일까지 아파트들은 전기차 충전 시설과 주차 구역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하 주차장이 짓기는 좀 어렵고 그리고 1층에다 하자니 야 거기다 두지 마라 거기 우리 집 앞인데 거기서 불나면 어떡하냐 이러한 얘기까지도 등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한 일부 구축 아파트는 뜬금없는 곳에 그냥 던져놓는 경우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전기차 포비아는 아직도 조금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올해 반대 매매가 1조나 터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3년 내내 연속으로 이렇게 터지고 있어서 야 주식 투자 절대 레버리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 번 더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반대 매매 1등 기업이 뭘까요? 맞습니다. 포스코홀딩스겠죠. 개인 투자자가 많이 좋아하는 기업에서 반대 매매가 많이 터졌고 그 다음이 삼성전자,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 퓨체엠, SK하이닉스, 에코프로, 반도체와 2차전지, 우리 개미의 픽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반대 매매가 가장 많이 터졌다고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레버리지 쓰면은 벌 때 많이 버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끔찍한 장이 있죠. 예상치 못한 하락장. 그때 한 번에 깡통 차게 되기 때문에 절대 레버리지 쓰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다 느끼실 겁니다. 코로나 때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2021년, 아니 2022년이군요. 그때 하락장 왔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그 힘든 장, 우리 계좌가 한 20-30% 깨졌던 그 장에서도 그런데 그 하락장이 끝나고 나면 빠르게 우리 계좌가 또 제자리로 찾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결국 똑같겠죠. 버티기만 하면은 다시 또 우리의 그 찬란했던 계좌, 그 계좌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저기를 또 열심히 힘내 볼 테니까 잘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당연히 주식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겠죠. 올해 상반기 주식은 꽤나 괜찮은 모습을 나타냈지만 하반기에는 많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2700선을 사수하지 못하면서 거래대금도 감소하고 예탁금도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일평균 거래대금은 18.2조 원으로 7월간 비교하면 6%가 감소했고 2분기랑 비교하면 10%나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가 실적은 당연히 나빠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증권가 하반기 실적에 대한 의구심을 조금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이 와중에 52주 신고가 낸 기업이 누군가 봤더니 DB금융투자입니다. 야, 하반기는 증시도 안 좋아서 이렇게 올라도 되는 거냐 하고 봤는데 바로 밸류업 계획을 어제 발표했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터졌다고 하네요. DB금투는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주주 환원율 40% 유지, ROE는 10% 이상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참고로 최근 5년간 대략 25% 정도의 주주 환원을 했는데 그보다 거의 2배나 높인다고 하니까 당연히 주주들이 환호할 수밖에 없었고 오늘 주가가 매우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장에서 52주 신고가라니 진짜 부럽네요. 다음입니다. 미국 수출 통제 조치 발표. 그동안 미국은 AI에 사용되는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 추가 규제 방안을 검토해 왔는데요. 그런데 그 결과 양자 컴퓨팅, 반도체 제조, 기타 첨단 기술과 관련한 수출 통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미중 분쟁이 또 나타나게 되면은 혹시나 또 트럼프가 되면서 무역 전쟁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때까지는 히토류 관련주가 그 수혜주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앞으로는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수혜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모레퍼시픽 또 어닝 쇼크야. 아모레퍼시픽이 2분기 충격적인 실적 쇼크를 달성한 이후 주가는 좀처럼 회복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분기에도 실적을 전망치를 밑도울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네요. NH는 3분기 매출은 전년보다 9% 증가한 9,700억, 영업이익은 380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런데 컨센보다 무려 30%나 낮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당연히 중국이겠죠. 중국 영업 적자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다른 수익을 모두 상쇄시키는 역할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NH가 봤을 때는 저가 매수는 나쁘지 않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을 다진 상태라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기다라고 말을 했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리포트를 볼 때 가장 위험한 말이 이거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수 기회. 물론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대부분은 좀 오랫동안 쉬어가다가 올라가는 게 조금 빨리 수익을 내고 싶은 우리에게는 안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야, 9월달 살벌하네요. 9월 이제 첫 번째 주가 지났는데 과연 다음 주에는 어떤 장이 이루어질지 마침 또 추석이 또 코앞이라 걱정이 계속 이어져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 푹 쉬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날 또 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